네, LS 카페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림 한 점을 보면은 짧은 소설 한 편을 읽는 것과 같다는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림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편으로는 그림은 문학에서 주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죠. 오늘은 프랑스 화가 앙리 제르백스의 작품에서 그런 주제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앙리 제르백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 앙리 제르백스는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피아노 만드는 사람이었고, 제르백스가 15살 때 그 친지의 소개로 브리셋이라는 화가의 그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브리셋은 그 로마 대상을 수상했던 화가였었죠. 그러니까 브리셋이 그 제르백스의 이제 첫 번째 스승이 되는 셈입니다. 이곳에서 3년 정도 미술 공부를 하고 나서 1년간 국가경비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제르백스는 에콜드 보자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 5년간 그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그 까바넬의 지도를 받게 되죠. 그 제르백스의 그 작품에 나타나는 그 아카데믹한 기법은 그 스승이었던 까바넬의 어떤 영향이 컸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작품은 탕그레드 바스테드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에콜드 보자레의 그 까바넬 화실이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그 이제 에콜드 보자레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이제 남자 모델을 그리는 아주 진지한 학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기에는 제르백스는 없습니다. 뭐 이런 그 환경을 보면은 이제 19세기가 끝날 무렵에나 여성들이 그 에콜드 보자르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유는 남자 모델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였었죠. 네, 오피리어라는 작품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은, 이제 그림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인 5명을 뽑는다면은, 오피리어도 그중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고,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해서 결국은 미쳐버린, 그리고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오피리어는 그림의 소재로 더할 나위가 없죠. 미친 것처럼 위장했던 햄릿은 사실은 멀쩡했고, 멀쩡한 정신의 오피리어는 햄릿 때문에 미쳐버리게 되죠. 비극은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피리어가 있었고요. 뭐, 제 생각에는 사랑도 하나 못 지킨 주제에 복수했던 햄릿, 좀 웃기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그 프랑스 작곡가 그 앙고르와즈 토마가 이제 오페라 햄릿을 작곡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피리의 역을 맡아서 노래를 부르는 그 호주 출신의 성악가 넬리 멜바를 그린 것이죠. 21살이 되던 1873년 이제 살롱의 첫 작품을 출품했지만은 수상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2등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뭐 초기 그 제르백스의 작품은 그 신화 속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그렸는데 역시 그 스승이었던 그 까바넬의 영향이었었습니다. 네, 발테스 드라비뉴의 추상화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발테스 드라비뉴는 당시 파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매춘부였습니다. 이 제르백스는 이제 이 드라비뉴가 좋아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의 모델로 이제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앞서 보셨던 작품과는 달리 좀 인상파 기법이 많이 보이죠. 그 마네의 작품에도 또 그 에밀 졸라의 소설 주인공 나나로 이제 모델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발테스 드라비뉴였습니다. 어, 물론 이 마네의 이 작품 나나도 굉장히 많은 비평 속에 시달렸던 작품이었고 이제 전시를 거절당한 그런 기록이 있죠. 시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모델은 그 앞서 보셨던 그 매춘부 발테스입니다. 작은 거울을 보고 있죠. 그다음에 그 뒤편으로 보면은 이제 벽에 걸린 아주 그 오색의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보이는데요.
그녀가 당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가 되죠. 그나저나 뭐 이렇게 의자라든가 소파에 걸려 있는 그 어지럽게 걸린 옷들, 널린 옷들을 보면은 뭐 지금 그녀의 그 심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거울을 보는 여인은 나나입니다. 에밀 졸라의 소설 그 나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나나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 소파에 앉은 그 사내는 아주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죠. 이제 담배를 피면서 그 코수염을 만지고 있는 남자의 구두가 아주 반짝반짝거립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한량처럼 보이죠. 그러나 뒤에서 이제 남자를 보고 빙긋이 웃고 있는 여인의 미소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너 이제 다 털렸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또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옷들이 뭐 상당히 좀 에로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나는 이제 소설 속 주인공 그 안나의 애칭이었죠. 그 몸을 팔아서 차례로 그 남자들을 파멸로 이끌다가 이제 마침내는 자신도 병에 걸려서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 이 소설은 당시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그 하층 계급의 여인이 그 상류 사회의 남자들에게 복수하는 그 줄거리는 아주 분명히 매력적이죠. 음탕하고 또 돈에 뭐 환장하다시피 한 은하는 곧 그 당대 이제 섹스 심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그 제르벡스 자신도 그 에밀 줄라의 소설에 그 어떤 화가가 등장하는데 그 모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제르벡스를 자기 소설의 그 어떤 모델로 이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예, 제르벡스의 대표작 롤러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야하지만은 내용은 아주 비참하고 비장합니다.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눈부신 몸을 드러내고 있는 이제 잠을 자는 여인은 마리안이라는 이제 매춘부이고 그 여인을 착잡한 눈으로 바라보는 남자는 이제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이제 흥청망청 탕진한 문제아 자크 롤라입니다. 지금 롤라는 베란다에서 아래로 몸을 던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간밤에 자신과 몸을 섞었던 여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있죠. 프랑스의 그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미세의 시 롤라에서 가져온 장면입니다. 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리안의 화대는 비쌌다.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써야 했다. 롤라는 우울한 눈빛을 지붕 위로 돌렸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창문의 끝으로 발길을 돌렸다. 롤라는 돌아서서 마리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로한 상태였고 다시 잠에 떨어졌다. 자, 남자는 이제 생애 전체에 대해서 눈을 감지만 여인은 육체의 눈만 감고 있습니다. 롤라에게 왜 거기까지 흘러갔느냐고 물어야 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우리 마리안에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다른 듯하지만 닮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롤라의 그 얼굴에서 눈길을 쉽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비참하고 비장한 그의 눈을 꽤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살롱에 출품했다가 이제 부도덕한 내용이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인이 벗어놓은 붉은색 코르셋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매춘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었거든요. 뭐 그것이 없었다면은 이제 누드화로 인정을 받아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코르셋을 이제 그려넣게 한 사람은 그 제르벡스의 친구였던 드가였습니다. 또 그 여인의 옷 속에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제 살롱 전시장에서 이제 철거된 이 작품을 뭐 제르벡스는 근처에 있는 개인 화랑에다가 전시를 했는데요. 파리에서 열린 개인 전시회 중 당시까지 역대 최고의 관람자 수를 기록하는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또 뭐 근대 미술의 몇 안 되는 걸작 중 하나라는 그 평가를 내린 그 당시의 미술책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제르벡스의 26살 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과 그 대중들의 감각 차이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여전한 것 같아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롤라에서 볼 수 있는 그 눈부신 누드와도 그 신화에서는 빠지지 않는 그 누드를 제르백스가 그 예전에 그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롤러 사건 이후에 이제 제르백스는 그 전까지 주로 그렸던 신화 위주의 이제 주제에서 당대 근대인들의 그 삶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마네와 드가 같은 인상파 화가들과도 친분을 유지했지만은 제르백스의 화풍은 그 사실주의 기법을 유지를 하면서도 일정 부분 또 인상파의 그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였죠. 또 문학의 이제 작품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 이제 그 그리는 그런 시도도 이제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발레 공연장 장막 뒤에서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공연을 앞두고 관객이 이제 궁금한 소녀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관객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친구였던 그 드가의 작품에도 이제 파스텔로 그린 발레리나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제르백스도 이제 그것과 같은 기법으로 이 작품을 이제 그렸습니다. 뒤에 소녀는 이제 몇몇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돈 많은 남자들이 그 발레리나들을 후원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레리나는 매춘부도 겸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장면은 이제 굉장히 슬프고도 어두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의 카페의 모습이라는 작품입니다. 오후에 이제 카페의 한 장면인 것 같죠. 자, 무료한 그 파리지엔들 사이에 앉아 있는 그 두 여인의 정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껏 멋을 낸 차림으로 봐서는 뭐 양갓집 이제 규술 같은데 분위기는 좀 묘합니다. 맨 오른쪽에 여인과 이제 마주 앉은 남자와의 사이에는 그 흰 기둥이 이제 화면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기둥이 그 두 사람도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왼쪽에 이제 등을 돌리고 앉은 여인도 앞에 앉아 있는 남자들에게 뭐 그다지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그 누르고 있는 것은 이제 따분함, 이제 권태로움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담배 회사 로비에다 걸어놓으면 좋겠다 이제 싶었었습니다. 등장하는 6명 중에서 4명이 담배를 아주 맛있게 이제 피우고 있거든요. 네. 석탄 나르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검은색과 그 회색으로 가득한 화면 속에 그 우통을 벗은 사내의 그 몸이 아주 눈부십니다. 이제 배와 육지로 연결된 그 좁은 나무판 위로 석탄 바구니를 들고 이제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 사내의 팔과 어깨의 근육은 노동으로 만들어진 그 나이테 같은 것이죠. 뭐 가진 것이라고는 하얗게 빛나는 몸밖에는 없는 이 젊은 남자가 만들 수 있는 표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좀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오른팔을 보다가 어쩌면 이 사내는 자신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분노는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작품 심사위원들 모임이라는 작품인데요. 1885년 살롱전에 출품된 작품이었었습니다. 이제 살롱전을 앞두고 작품들을 심사하는 이제 심사위원들의 모습이죠. 작품 속 그 누드의 여인이 이제 심사위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꽤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되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어떤가요? 뭐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자, 동의하시는 분도 손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팡이도 올라가고 우산도 올라갑니다. 뭐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이제 손을 번쩍 들었어요. 또 오른쪽에 그 몇 사람들은 이미 그 다른 작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이제 들리는 그런 작품이죠. 이 살롱전이 왜 중요했냐면요. 이제 살롱전에 당선이 되면은
그런 작품들을 프랑스 정부가 구입을 해서 그 룩셈부르 그 미술관에다 이제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심사위원들에게 눈을 좀 확대를 해서 보니까는요, 무슨 서로의 눈치를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네, 수술 전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다른 제목은 이제 그 생루이 병원에서 혈관 압박 발견을 가르치는 폐양 박사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자료들에 따라서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이제 수술을 하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요. 또 부검을 하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침대 위에 여인이 이제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뭐 산 사람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수술하는 장면치고 너무 어수선해요. 또 여인의 얼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검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제 징표이죠. 창으로 들어온 빛이 여인의 몸을 환하게 비추고 있고요. 그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폐양 박사의 모습이나 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역동적이죠. 또 과학적 어떤 진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왼쪽에 흰색 천 위에 수술 기구 세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은 그 렘브란트의 튠프 박사의 해부학 수업이라는 그 작품의 어떤 근대적인 묘사라고도 하는 평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좀 그 해석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렘브란트의 작품 속 인물이 좀 정적이라면은 제르백스의 인물들은 동적이죠. 어쨌든 그 시술주의 기법으로 냉정하게 그 사진처럼 묘사한 그 이 작품은 어 1887년 설롱전에서 다시 메달을 제르백스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몇 개의 회화와 함께 이제 공공 건물을 장식하는 그 작업을 의뢰받게 됩니다. 스팅 살롱에서의 5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1900년대 초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디자이너는 마담 파킹이었습니다. 파킹 부인의 살롱은 그 당시 파리 멋쟁이들이 모이는 장소였거든요. 여인들은 살롱에 모여서 새로운 옷감 소재들 또 모델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여인들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지요. 당시 그 최첨단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빤히 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마담 파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이제 그 개들은 되게 이제 도상학에서 순종, 또 길들여짐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패션에 이제 순종하고 길들여졌다라고 보면은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로에트의 첫 걸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클로에트는 그 제르백스의 딸입니다. 소파를 잡고 일어서서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빤히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이 아주 사랑스럽죠. 일어섰다, 뭐 주저앉고 넘어지고 울고, 뭐 첫걸음 이후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한동안 계속되죠. 뭐 생각해 보면은 넘어져야만 일어설 수 있고 또 울어야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뭐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무섭거나 힘든 일은 아닙니다. 또 넘어질까 봐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이죠. 이때는 그 잘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서 점점 못하게 되죠. 자, 제르백스에게는 이제 초상화 제작 의뢰가 밀려듭니다. 이제 돼서 작품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져갔다고 하니까 인기가 아주 높았죠. 41살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낳게 됩니다. 클로에트였죠. 외국 여행도 자주 갑니다. 스페인 여행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로댕하고 함께 영국도 가고 뭐 그의 발길은 그 외에도 뭐 이탈리아, 터키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밀리온 바르베농빌에서 열린 그랑프리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1863년에 시작된 그 파리 그랑프리 경마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롱성이라는 그 경마장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제 폐회 저녁 식사가 있는데, 파빌리온 다르메농빌에서 열린 이 만찬에는 이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좀 빼고요. 그림의 맨 오른쪽 아래 지금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제르백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왔다는 얘기는 제르백스의 그 사회적 그 위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작품은 당시 그 벨 에포크 시대, 그 파리의 가장 즐겁고 좋았던 시절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7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안과 관련 질환으로 제르백스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은 평온했고요. 전시회 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또 미술 관련 단체의 그 수장으로도 선출되었죠. 화가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는데, 뭐 나이에 관한은 제르백스는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앙리 제르백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주제, 또 다양한 화풍, 또 당시 어떤 그 사회상 이런 것들이 그의 작품 속에 곳곳에 녹아 있었죠. 재밌으셨으면 합니다. 네, 앙리 제르백스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